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거대하고 어마무시한 차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포드가 내놓은 따끈따끈한 신차죠. 익스페디션입니다. 익스플로러보다 한 체급 위의 차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선보였던 SUV 중에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하거든요. 그만큼 또 보여줄 것도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드 익스페디션만의 멋과 매력,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페디션 일단 외관 앞모습부터 살펴보면 일단 전면 마스크 자체부터 굉장히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죠. 심지어 일체형으로 아주 단정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멋을 더하는 것 같고요. 와, 포드 엠블렘 보세요. 와, 너무 큰데? 엄청나게 큰 엠블럼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아주 깨알만한 전방 카메라도 넣었고, 아주 굵게 하나, 둘, 셋, 넷, 네 줄의 크롬 도금이 깊게 또 흐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안쪽에 무늬들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일단 디귿자 형태로 단정하게 처리한 주간주행 등을 비롯해서 방향지시등 여기에 달려 있어요. 4발 LED로 되어 있고요. 범퍼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범퍼 디자인은 솔직히 뭐 무난무난해요. 그냥 똑같이 이 주간주행 등과 맞춰서 디귿자 모양으로 좀 더 머슬렌, 크롬 도금과 안개 등 여러 종류의 좀 입체감을 넣어서 그런지 공기흡입 구도 비롯해서 이 은색 알루미늄 장식, 그다음에 무지하게 두툼한 고리까지 말도 안 되게 큰 차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앞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익스페디션의 핵심 바로 이 옆모습이죠. 보시나요? 와, 이거 진짜 솔직히 너무 큰데? 커도?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요 보닛의 위치가 제 한 어깨 높이 정도 와 있고, 제 시야에 사이드미러가 보여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크다라고 먼저 첫인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휠 보세요. 22인치 휠인데 전혀 커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작은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무려 22인치 휠인데 말이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자랑한다 라는 게 이 차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모습과는 좀 다르게 크롬 도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요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살짝 반무광 재질의 크롬 도금이기 때문에 아주 반짝반짝하거나 라는 느낌은 잘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 위쪽은 또 차체 색깔과 통일감을 줘서 그런지 조금 더 차가 거대한 모습을 잘 구현을 해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고정식 사이드 스커트가 아니라 이렇게 도어를 열면 쫙 내려오는 발 받침대를 장착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으면 다시 깔끔하게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제 수치로도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포드 익스페디션 길이만 무려 5.3m가 넘고요. 휠베이스는 3100mm가 또 뛰어넘습니다. 높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2m에 육박하고요. 너비도 역시 2m를 뛰어넘죠. 이게 간단히 수치로만 얘기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떤 느낌이냐면 국산차 SUV 그냥 다 바르고요. 팰리세이드, 모하비 다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이 크기가 BMW 가장 큰 SUV죠. X7보다도 큰 사이즈예요. 이러면 이해가 가시나요? 실제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크기를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뒤태 같은 경우는 이 미국산 SUV의 아주 전형적인 디자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다 직선 향연이고요. 좀 투박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 뒷유리창 엄청나게 크게 시원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는 커다란 포드 로고와 함께 이렇게 약간 반무광 재질의 알루미늄 느낌의 이 재질로 아주 깊게 두툼하게 가로로 감싼 게 특징입니다. 익스페디션이라는 음각 로고도 꽤 큼직하게 새겨 넣은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테일램프도 역시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명히 사이즈가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성 요소 차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정도예요. 심지어 이 옆쪽으로가 더 넓게 면적이 위치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 LED로 되어 있는데 이 아주 넓은 면적의 LED 방향지시등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조금 더 존재감을 높이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 가운데 쪽 이게 딱 탈거를 하면 이제 견인고리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차는 트레일러 하중이 무려 4톤에 이른다고 해요. 엄청나게 무거운
트레일러도 쉽게 끌고 이동을 할 수 있겠다는 뜻이 되겠죠. 요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또 붙여져 있고 배기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무슨 고성능 차도 아닌데 이 구경이 엄청 커요. 웬만한 연통 사이즈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큰 배기구가 또 위치해져 있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실내 구성이나 디자인의 형태, 버튼의 모양, 다양한 부분들이 이 같은 브랜드 효자 차종이죠. F150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차는 F150과 뼈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꽤 커요. 요즘 차 치고는 상당히 큰 스티어링 휠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류의 모습이나 이 디자인, 그리고 센터페시아 모양의 디자인도 상당히 각을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원형보다는 이런 직각, 이 사각형의 모습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원형이 그래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투박한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는 모습을 받을 수 있고요. 송풍구 디자인 봐봐요. 이건 뭐 기교를 부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큼직하게 툭툭 넣었죠. 전형적인 미국 차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계기판 사이즈도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레드존은 7000rpm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도 요즘 흐름에 맞춰서 그나마 가운데에 커다란 디지털 액정창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정보를 아주 많이 보여주면서도 게이지가, 디지털 창 안에 있는 게이지까지 하면 총 바늘이 하나, 둘, 셋, 넷, 6개나 돼요. 이 계기판만 놓고 보면 무슨 웬만한 전투기 계기판 조종석에 앉아서 모든 걸 외워서 막 내가 조종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모습도 자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화면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큰 차에 생각보다 화면이 좀 작아요. 좀 작기도 하고, 이 싱크, 포드가 밀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뭐 보는 맛이 있거나 뭐 아주 매끄럽게 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기능 등을 표현한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뭐 일단 디자인 자체도 살짝 투박하고,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여전히 포드 코리아는 임의로 내비게이션을 뭐 이제 장착을 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한쪽을 길게 눌러야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따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는 좀 일체형으로 갖춰져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시트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이 차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편의 기능 중에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사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단계는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 운전자석, 조수석 마사지 시트, 그리고 시트 조절 같은 경우도 럼버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 놓았다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 시트 옆쪽에 이제 물리적 버튼을 이용해서 시트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는 뭐 크게 특징이라고 할 부분은 따로 보이지는 않고요. 아래쪽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버튼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풍 시트 깔끔하게 양쪽에 위치해져 있고, 온도 조절은 다행히 다이얼로 돌리게끔 표현이 되어 있네요. 11V 소켓 보세요. 정말 아주 간단하면서도 딱 이보다 더 직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위치해져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위쪽에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또 탑재를 해놨어요. 또 이런 부분은 또 아주 프리미엄스러운 또 모습을 또 잘 표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고무 패드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놓아서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 툭툭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아주 신기하고 볼거리가 많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 터널 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기본적으로 차폭 자체가 2m가 넘다 보니까 이 센터 터널 역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깔끔하게
우드 패널로 잘 감싸 놓았다. 그래서인지 한층 더 고급감을 부여하는 데에도 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밀고 누르고 이러면 이제 두툼한 컵홀더와 또 여분의 공간, 휴대폰 충전 패드, USB도 2개나 마련을 해 놓았고요. 이런 점 풀사이즈 SUV 장거리 여행 시 더없이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요즘 현대기아차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포드가 그보다 훨씬 먼저 사용을 했었던 이 조그 다이얼 형태의 전자식 변속기 역시 익스페디션에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PRND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M 매뉴얼 버튼이 위치해져 있어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 패들 시프트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서 매뉴얼 모드 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4륜 구동차이기 때문에 2륜, 그 다음에 4륜 오토, 4륜 로우 기어까지 다양하게 입맛에 맞게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한번 볼까? 뭐가 있나? 깔끔하게 되어 있네. 일반, 수풀, 자갈길, 눈길, 그 다음에 모래길, 진흙, 비포장, 트레일러, 견인 관련 모드도 별도로 또 마련을 해 놓았고 스포츠 모드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일반, 굉장히 다양한 모드를 나름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까부터 계속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한 크기의 공책만한 사이즈의 이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뭐가 있을까? 물론 뭐 엄청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거 각 티슈 한 4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진짜. 여기 11V 소켓 하나 또 따로 더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별도의 트레이도 마련을 해 놓았네요. 뭐 말할 필요 없이 큰 차다라는 게 1열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포드 익스페디션 2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높아서 이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왔어요. 참고로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 시트로 되어 있는 7인승 버전과 일자형 시트로 되어 있는 8인승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223 구조의 7인승 모델을 또 제가 갖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나오죠. 역시 길이가 5.3m에 휠베이스만 3100mm가 넘는데 당연히 공간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이 넓은 공간은 얼마나 또 알차게 또 나름 고급스럽게 잘 꾸몄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공책만한 사이즈의 센터 터널 뒤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 USB 포트 2개, 그 다음에 별도의 또 이렇게 콘센트를 마련을 해 놓았고 12V 소켓도 이 안쪽에 하나 또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작은 액정 창을 통해서 뭐 볼륨이라든지 미디어, 이제 뭐 라디오라든지 뭐 블루투스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전용 공조 장치도 나름 합리적으로 잘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휴대폰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매우 짧은 공간이 있고, 컵홀더가 이렇게 가운데에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이 옆에도 컵홀더가 하나 더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컵홀더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무려 컵홀더가 15개나 됩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미국 사람들은 컵홀더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용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깔끔하게 또 위치해져 있네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차 크기를 생각하면 정말 커요. 뭐 통창으로 하나가 다 보이니까 전혀 부족함 없는 넓은 개방감을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3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열 무척 기대가 되거든요. 이 차는 미니밴이 아니다 보니까 뭐 별도의 레일 같은 건 없고요. 이 시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쫙 밀면 그래도 3열 탑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오죠.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자, 3열에 들어왔는데 탈만합니다. 심지어 꽤 좋아요, 진짜. 이거 무늬만 3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저는 이 높낮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딱 앉았을 때 이게 무릎이 꺾이고 이렇게 딱 착자감이라는 부분에서 진짜 2열 못지않은 안락한 공간을, 불편하지 않는 이 편안한 공간을 잘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3열을 리뷰할 때 미니밴 3열은 참 좋은데 SUV 3열은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게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앉는 자세가 시트도 너무 낮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앉는 자세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익스페디션 3열은 진짜 이거 앉아서 장거리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컵홀더도 2개, 또 여분의 수납 공간도 앞뒤로 꽤 깊게 마련을 해 놓았고, 전용 USB 포트도 각각 하나씩 위치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위쪽에서 미쳤다. 와, 대박이다.
별도의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열에 앉아서 버튼을 눌러서 뭐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젖히거나 내릴 수 있는, 와, 이거는 제대로 된 3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익스페디션 3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3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렇게 머리 옆쪽에 레버를 쫙 당기면 원터치로 앞으로 쫙 밀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왔다 갔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옆쪽에 레버를 당기면 그냥 풀플랫이 돼요. 한 번에 쫙 풀플랫이 되죠. 그래서 3열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실내외 마지막 포인트 트렁크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넓은 공간을 또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 트렁크를 열기에 앞서서 이 뒷유리창도 별도로 열리거든요. 이 버튼은 요 카메라 바로 옆쪽에 살짝 틸팅 딱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꼭다리를 쫙 열면 이렇게 뒷유리만 별도로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시 그냥 꾹 누르면 닫혀요. 그다음에 트렁크 버튼은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을 열면 보이시죠? 네. 일단은 3열을 모두 다 열었을 때 공간입니다. 요 정도 3열까지 다 시트를 올려 세웠을 때 한 요 정도 공간 나오고, 요 안쪽에도 또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짜잘한 짐을 또 싣고 또 뭐 간단한 캠핑 장비를 실어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3열과 2열 버튼 하나로 다 접을 수 있거든요.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3열이 쭉 내려가면서 헤드레스트도 알아서 젖혀줘요. 그래서 주주주주쭉 내리면 깔끔하게 풀플랫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무척 인상적이죠. 그런데 2열까지 젖혀볼까요? 와, 무지하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웬만한 뭐 소파도 직접 배달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온다. 뭐 차박을 하거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모습을 연출해낸다 라는 게 익스페디션이 갖고 있는 트렁크 공간 활용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드 익스페디션 주행 느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제원표 속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를 하죠.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66.3kgm/M라는 아주 강력한 숫자를 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차의 크기라든지 무게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엔진을 잘 탑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차를 이끌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반 모드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게 조금 더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속도를 올릴 때 전혀 부족함 없이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반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스로틀을 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깊게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이러면 여지없이 아주 시원스럽게 훅 하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V8 6기통 엔진이 주는 아주 우렁찬 소리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인지 이 가속감이라는 부분은 전혀 부족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주행을 이어나가다가도 다시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뭐 RPM을 훌쩍 뛰어넘기면서 속도를 훅 하고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크기, 무게를 생각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성능, 이 숫자를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엔진만큼이나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 바로 브레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동력, 익스페디션의 제동력은 좀 솔직히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좋은 실력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주 막히는 이 러시아워 시간대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여러 번 끊어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울컥하거나 아니면 뭐 급하게 노즈다이브 현상이 심해서 앞을 확 잡는다던가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중형 세단처럼 아주 매끄럽게 꾸준한 페이드와 담력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고요. 5.3m에 이르는 차를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잡을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 정도의 사이즈의 SUV들 차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제동 능력 아주 기대 이상의 매력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달리고 잘 서는 이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이 무척 좋았다면 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뼈대 자체가 이 프레임 바디 성격을 갖고 있죠. 이 뼈대를 가지고 이 F150도 만들고 2차도 만들고 또 다른 포드 링컨의 SUV 계열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이 모노코크 바디에 익숙한 소비자한테는 살짝 승차감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철을 넘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건널 때 좀 이 차가 살짝 아래쪽에서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면 소음도 살짝 좀 많이 들려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행 감각에 있어서의 이런 조금 이 프레임 바디가 갖고 있는 이 한계점이 좀 드러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아주 나쁘거나 하지는 않지만 모노코크 바디에 익숙한 요즘 SUV에 조금 더 친숙한 소비자라면 살짝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지 핸들링 같은 경우는 크게 논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정도 차급을 움직인다면 말이죠. 일단 직경 자체가 큰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게 조금 좀 작은 SUV나 세단과 비교해서는 좀 많이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 차를 내 차로 운전을 하면서 조금 더 적응하고 익숙하게 좀 다뤄야 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적응이라는 부분, 저도 시승차를 딱 받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고라든지 시야각도 상당히 넓고, 무엇보다도 이 보닛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운전석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 한눈에 봐도 내가 무지하게 큰 차를 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도심 속을 달리고 있는 같은 계열의 SUV들과 비교를 해도 단연 으뜸입니다. 정말 이 차보다 큰 차 있으면 나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당당한 자태를 뽐내면서 위풍당당하게 모든 차들을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매력을 더한 게 특징이고요. 실제로 이런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커다란 풍채가 오는 뭐랄까 이 포스, 이 맛 때문에 또 대형 SUV를 또 선호를 하고 찾는 소비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요소를 아주 잘 갖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8,24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단점들 전부 다 이 가격 하나로 수긍이 되고 세이브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 차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제네시스 GV80 풀옵션 정도 넣으면 한 이 정도 가격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츠 GL이 아니에요, GLS 아니에요, GLC 302 포매틱 쿠페 정도가 한 얘보다 100만원 좀 싸긴 하지만 8,100만원 정도 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8,240만원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메리트 있고 아주 좋은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포드 익스페디션 총평을 해보자면 우선 이 크기 그리고 외관에서 주는 이 위풍당당한 자태만으로 절반 이상의 점수를 먹고 갑니다. 정말 이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 특히 차를 세워놨을 때 아니면 이 주차장 같은 곳에서 유유히 돌아다닐 때 이 주변 사람들의 보는 이 동경심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누굴까, 부럽다, 이렇게 큰 차를 타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내로 들어오면 그 감동은 조금 더 커지죠. 아무래도 넓은 차체 사이즈를 바탕으로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2열 탑승자는 물론 3열 탑승자까지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부족하거나 한 것도 전혀 없거든요. 뱅앤올루스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가 무려 1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가죽 시트의 질감도 너무 좋고, 마사지 시트 당연히 되죠. 통풍 기능도 있고, 수납 공간은 이 정도 큰 차 당연히 갖춰야 할
부족함 없는 아주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주행 느낌씨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여유롭게 풍부하게 뻗어나간다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격까지 어느 곳 하나 크게 꼬투리를 잡아서 단점으로 뽑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품성을 갖췄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 뭐 하도 대형 SUV 전성시대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뭐 구색 맞추기식 3열 갖추고 뭐 뒤쪽 길이 좀 늘려서 롱바디 뭐 대형 SUV 다 의미 없습니다. 이 차 하나로 끝납니다. 네, 포드 익스페디션 남들과는 다른 진짜 큰 차를 원하는 소비자분들한테는 한 번쯤 전시장 가서 좀 둘러보고 이 차도 한번 시승도 해보고 좀 노려보시면 이 구매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모터타임즈 김사은 기자였습니다.